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80화 호남정맥 무등산 편입니다. 무등산, 모두가 우르르 보는 서석산. 산의 정상에는 묵은 눈이 서렸구나. 태초의 형태를 바꾸지 않아 그냥 그대로 가파르게 흘걸차네. 모든 산들은 섬세한 모습 자랑하나 꺾이고 닳아서 뼈마디만 보여주네. 오르려면 아득하여 길이 없더니 멀리 올라야 낮은 곳을 알리라.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백두산 호남정맥의 광주와 전남의 진산인 무등산은 산마루 천안봉을 중심으로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 수직 돌기둥 바위들이 하늘을 하여 키재기를 하듯 모였다 흩어지며 병풍 절벽처럼 당당하게 솟아있습니다. 천왕봉 남쪽의 지공너들과 중심사 동쪽의 덕상너들은 바위가 된 산신들입니다. 호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산신이 되고 바위가 되어 백두대간 마루금에 모여 넓고 평등한 천산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이란 무등이라는 말은 무유등등, 즉 부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 견줄 것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평등을 뜻하는 무등, 평등이 크게 이루어져 평등이라는 말조차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력과 재물, 지기로 걸핏하면 등급을 매기고 갑질하기 좋아하는 세상의 무등이라. 그 뜻이 참 깊습니다.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인권, 평등, 평화의 정신과도 그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등, 등급이 없는 평등, 시인 김규동은 무등산에 올라 두 포를 벌리고 평등을 외쳤습니다. 아, 강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의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천주의 도시여. 김준태 시인이 아, 강주여 우리의 십자가열은 무등산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시인분이겠습니까? 광주 사람들에게 무등산은 광주와 한 몸이요, 무등이 곧 광주요, 광주가 곧 무등입니다. 서석대는 8,500만 년 전 형성된 백책 돌기 등 주상절리 병과 병풍 모양 펼쳐져 있습니다. 저녁놀이 물들 좀 신령스러운 바위 서석이 비스듬하게 햇빛을 받아 수정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수정평풍이라고 불렸고, 수정처럼 빛을 발해 광주 빛거울이 되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입석대, 광석대, 규봉암은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층층이 얹혀 있어 마치 산신령들의 탁과 같은 형상입니다. 무등산은 호남정맥의 주봉이면서 분수령으로 크게 동부의 섬진강과 서부의 영산강으로 나누어 전라남도 상가, 곡창, 평야를 사이좋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무등산이 등등하고 아름다운 산세는 내로부터 많은 인문기의 가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남정맥 무등산 마루금을 그리며 시를 얻고 무등산의 사계를 하폭에 옮겨오며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무등산 북쪽 담양의 지실마을은 조선시대 내노라 하는 시인 가객들이 모여 풍미를 즐기는 아시다시피 가사문학의 성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환벽당과 시경정으로 조선의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학문을 익히고 시를 읊었던 곳입니다. 그럼 송강정철이 성산배곡 한 구절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사당 시경정의 주인아, 내 말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다마는 어찌 한강산은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고 아니 나오는가. 솔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침도에 자리를 보아 잠시 올라앉아 어떤가 하고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나가는가 듯하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시내의 흰 물거리 정자 앞에 둘러앉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있는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속에 달리기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헤친 경치가 철을 따라 절로 생겨나니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다. 조선 3대 정원준 하나인 소세원에는 조광조의 제자 소세 양산보가 후학을 가르치며 김덕력 장군의 영혼을 유려하고자 지은 취가전가 김덕령의 동생 김덕보가 어렵지 못한 세상과 전련하고자 들어왔던 풍암정 등 많은 풍류 가객들의 가슴에 시신음을 불러일으켰던 곳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남종화의 대가 어제 허백령과 한국 서양 하단의 금옥 오지호 등이 무등산을 합하게 옮겨놨습니다. 무등은 그야말로 애양의 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조선 건국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백두대가리 산신령들에게 나라를 세울 뜻을 전하고 도와줄 것을 빌고 다녔습니다. 무등산에 올라 무등산 산신령에게 허락을 얻으려 하였지만은 무등산 산신령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속하고 무정한 마음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오다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배가 무척 고쳤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보자기에 먹을 것을 잔뜩 사와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성계는 대견하여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그대는 누구시오? 황공하옵니다만 소인은 담낭에 사는 왕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의 나라가 망해 왕씨 집안도 전멸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소이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왕씨는 이성계가 무등산을 찾아온 것을 알고 음식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견하게 생각한 이성계는 왕씨에게 찜짓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시 임금왕자 위에 사람 인자를 얹어 전시성으로 삼으면 화를 면할 것이요. 이성계의 무등산 전설은 그만큼 무등산을 바라보고 살아온 호남 사람들의 역사적인 비애식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고려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훈요 8조에는 차량이남은 뱃세를 주지 마라. 차량이남 호남은 한반도의 곡창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쌀은 곧 돈이요. 쌀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빼앗으려면 뱃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통치는 오래 두고두고 이어졌고 무능한 위정자들은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일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도 호남 곡창에서 수탈을 이어왔고 늘 빼앗긴 사람들은 해방된 이승만 정부에서 여순 사건으로 빨갱으로 몰렸습니다. 오 통제라 5.18은 다음 화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무등산 자락에는 의인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남 최초로 어병을 일으킨 재봉 고경명 장군, 임난에서 용맹을 떨쳤던 충장군 김덕령, 역으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고려의 명장 정지 장군, 정모란 때 큰 공을 세운 전상의 장군, 조선 중기의 충신이자 지조 높은 선비였던 해강 송재민, 새로운 세상을 갈망한 녹두 장군 정봉준 등 수많은 충의 열사를 배출했습니다. 그 늙은 동학농민혁명 4.19,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국난 때마다 나라를 지킨 호국 선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무등산이 모두가 평등한 무유등등의 세상을 꿈꾸며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등산 광주는 우리를 애양, 의향, 미양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는 무등산 때문입니다. 산세 좋고 풍경이 빼어나니 시인묵객들이 모여 남도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운 애양의 고장이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니 충의 열사들이 많아 의향의 고장이요. 백두대간 호남 정맥 무등산 호남 평야가 내어주는 풍성한 먹거리와 물 또한 맑으니 음식 맛이 좋은 미장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등산은 환웅이 백두대간의 나라를 세운 후 면면이 흘러 광주의 빛골, 애양의 의향, 미양의 고장으로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무등산을 어머니의 산, 광주의 진仙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